겨울의 끝자락 먼지 낀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쪽엔 녹이 쓴 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바람이 빠지고 체인은 엉켜 있었지만 안장 위엔 여전히 사람의 손때가 남아 있었죠. 이거 아버지 자전거잖아. 동민이는 조심스레 안장을 쓸어내렸습니다. 녹슨 쇠가루가 손끝에 묻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그 자전거로 세상을 누볐습니다. 학교 앞까지, 병원까지, 장터까지. 잡아라. 바람 분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페달을 밟았고 등에 닿는 체온과 바람에 섞인 웃음소리에 동민이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다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자전거는 멈췄습니다. 형제들은 도시로 떠났고 어머니만 시골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동민이는 다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창고 한켠에서 자전거를 발견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직 있었구나. 바구니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열지 못한 채 동민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장례 내내 형제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형, 동수는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만 피웠고 동민이는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아버지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형, 이제 어떡하지? 장례 이틀째 되던 밤 동민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뭘? 형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집 말이야.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게 해? 팔아야지. 뭐, 팔아. 아버지가 평생 지킨 집을. 그럼 내가 모시고 살래? 너 회사 그만두고? 동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빚 남기셨어. 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2,800만 원. 은행 대출 1,000만 원에 카드 빚 800만 원. 그리고 출처 불명 1,000만 원. 출처 불명이요? 모르겠어. 누구한테 빌린 건지. 영수증도 없고 차용증도 없어. 근데 사채업자가 왔어. 한 달 안에 갚으래. 동민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은 얼마나 보탤 수 있어? 나? 500 정도. 너는? 나도 500. 형이 비웃었어요. 둘이 합쳐봐야 1,000이네. 2,000 넘게 어떻게 갚아? 집 팔면 되잖아요. 집 팔아도 1,500이야. 시골집이 얼마 받겠어. 그럼 300이 모자라. 동민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넌 항상 그래.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현실을 봐. 돈이 없다고. 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동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럼 내가 해결해. 내가 2,800을 어떻게든 만들어봐. 형도 일어섰습니다. 결국 둘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장례를 치른 뒤 형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민이는 며칠 더 시골집에 남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있기엔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동민이는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쓰레기 더미,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들. 그 안쪽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전거. 동민이는 자전거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햇빛에 비친 자전거는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어요.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하지만 안장에는 여전히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살 때였어요. 동민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이 자전거에 동민이를 태우고 병원까지 달렸어요. 한겨울 눈길을 30분 넘게. 잡아라. 바람 분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동민이는 아버지 등에 매달려 울었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20살 때였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계를 내려던 날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등록금 마련했다. 어디서요? 묻지 마. 학교나 다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손. 넘어졌어? 자전거 타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동민이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공사판에서 막일을 했다는 걸, 20해 전에 다친 허리를 이끌고, 동민이는 자전거 안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바구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낡은 노란 봉투. 동민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동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이 자전거를 산 날 우리 큰아들 동수가 태어났다. 10만 원 주고 샀다. 그때 내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다. 아내는 왜 그렇게 비싼 걸 사냐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자전거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세상을 보여줄 거라는 걸. 동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동수가 5살 때 폐렴에 걸렸다. 한겨울이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나는 이 자전거에 동수를 태우고 병원까지 갔다. 40분을 달렸다. 아이는 내 등에서 숨을 헐떡였다. 나는 울면서 페달을 밟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다. 동민이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 주는 아버지, 잔액은 1200만 원. 이게 뭐야? 이어진 거래 내역에는 30년의 세월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다. 나는 이 자전거를 팔려다 도저히 못 팔고 공사판에 나갔다. 허리가 아팠지만 석 달을 버텨 등록금을 냈다. 동민이가 친구들에게 맞고 울면서 왔을 때 나는 좋은 말을 못 해줘서 미안했다. 대신 자전거에 태우고 강변까지 갔다. 해질녘 강물만 보여줬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동민이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동민이가 20살 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려 했다. 나는 또 공사판에 갔다.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영감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게. 나는 빌었다. 제발 이틀만 써주세요. 이틀만. 감독이 웃었다. 영감 하루 20만 원 줄게. 대신 밤새 일해. 나는 했다. 5일을 밤새 일했다. 100만 원을 받았다. 집에 와서 통장에 넣었다. 동민이한테 줬다. 학교 다녀? 아이는 물었다. 어디서 났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식이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편지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자전거를 탔다. 이 자전거는 내 다리였다. 내 팔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이 자전거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학교에 데려다 줬다. 강변에 데려가 위로했다. 이 자전거는 낡았다. 녹슬었다. 하지만 나는 이 자전거를 사랑한다. 이 자전거에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자전거를 팔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언젠가 너희가 이 자전거를 보면 생각날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통장에 1200만 원이 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다. 한 달에 3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아껴서 모았다. 너희 몰래 이 돈으로 빚을 갚아라.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셔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미안하다.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너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사랑한다. 동수야, 동민아.
아버지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동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형 지금 당장 내려와요. 무슨 일인데? 그냥 와요. 제발. 동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알았어. 지금 간다. 3시간 뒤 형이 도착했습니다. 동민이는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자전거 옆에 뭔데? 형이 물었습니다. 동민이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어요. 형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2줄. 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은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형은 자전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쓸어내렸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동민이도 옆에 앉았어요. 형도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차갑게 대했어. 명절 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가 무뚝뚝하다고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래서 섭섭했어. 나도요. 나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형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30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5만 원씩 입금된 기록. 형 이거 봐요. 동민이가 가장 오래된 거래 내역을 가리켰어요. 1995년 3월 15일. 입금 3만 원. 그날은 형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모으신 거예요. 형이 태어난 날부터. 형은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동민이도 울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 근데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거잖아. 우리가 몰라본 거지. 형이 자전거를 쓸어내렸습니다. 녹슨 핸들, 낡은 안장, 바람 빠진 타이어. 이 자전거가 아버지였네. 네, 이 자전거로 우리를 다 키우신 거네. 네.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어머니, 형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돈 모으신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지. 근데 아무 말 안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거든.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이었어.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싫어했어. 자식들한테 짐 지우는 거.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이었어. 어머니는 자전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자전거 타고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장도 보고. 다 이 자전거로 하셨어. 차 살 돈 있었는데도 안 사셨어. 이 자전거면 충분하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에는 이 자전거 닦으셨어. 매일. 녹슬까봐. 체인에 기름 바르고 안장 닦고. 그게 너희 아버지 유일한 낙이었어. 형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이해했어. 다 이해하셨어. 동민이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저도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형제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형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동생한테 짜증만 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싸웠어요. 죄송해요. 동민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한테 따지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 얘기만 했어요. 형이 동생을 봤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제가 형 입장을 생각 안 했어요. 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형이 말했어요. 통장에 1200 있으니까 빚다 갚고도 남네. 네. 400 남아요. 그 돈은 어머니 드리자. 그리고 우리 둘이 모아서 한 달에 100씩 드리자. 좋아요. 동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팔지 말자. 아버지가 평생 지킨 집인데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자전거도 그대로 두자. 아버지 말씀대로. 네. 형제는 영정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웃으시네.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언제 찍은 사진이지? 동민이가 사진 뒤를 봤어요. 1995년 3월 15일. 형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날이네. 형 태어난 날. 그러게.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 낳아주셔서. 동민이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다음 날 형제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들고 대출금 1000만 원 상환하고 카드빚 800 갚겠습니다. 직원이 처리를 했어요. 완납하셨습니다. 남은 건 출처 불명 1000만 원. 형제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1000만 원 갚으러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원금의 이자 300 붙어서 1300입니다. 이자요. 한 달 연체됐습니다. 이자 300.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차용증도 없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용일자 2023년 2월 1일. 차용 금액 1000만 원. 용도 손자 수술비.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술비. 사채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겨울 영감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다. 눈 오는 날이었죠. 손자 수술비라며. 애들은 어렵다. 내가 해결한다. 절대 말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10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자는 안 받겠습니다.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형이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니까. 사채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명복을 빕니다. 그날 오후 형제는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체인을 갈고 바람을 넣고 안장을 닦았습니다. 안장 밑에는 아버지가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수, 동민이 아버지의 다리. 형제가 그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자전거였네요. 우리한테 오는 길이었지. 잠시 뒤 형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잡아라. 바람 분다. 그 한마디에 동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1년 뒤 시골집 마당에는 자전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자들의 세발 자전거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자전거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들 태우고 다니던 자전거야. 형제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시 길을 달렸습니다. 자전거는 천천히 마을길을 지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낡은 자전거처럼 녹슬어도 마음만은 영원히 녹슬지 않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런 사랑을 타고 달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